자, HTML부터 보도록 할게요. 5번 라인에 보면은 뷰포트 메타 태그가 일단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 지금 CSS, common.css와 txt-nav.css 자, 이 두 가지의 CSS를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SS 폴더 안에 파일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jQuery 지금 1점대 버전을 가져왔네요. 자, 1점대를 가져와도 되고 2점대를 가져와도 되고 3점대를 가져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자, tnav.js라는 스크립트를 가져오는데, 자, 이 스크립트 자체가 jQuery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jQuery 플러그인 밑에다가 라이브러리 밑에다 작성을 해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웹 폰트 아이콘을 하나 추가해 줬어요. 폰트 어썸 이용해서 버전은 4.7 버전입니다. 바디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랩이라는 영역으로 지금 감쌌는데, 자, 이 랩 영역에 보면은 메뉴 버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컨텐츠 영역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 컨텐츠 영역은 그냥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지금은 특별한 용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만 하위 메뉴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내비게이션이 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텐츠 위에 얘가 뿌려져야 돼. 그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컨테이너 영역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메뉴 버튼은 그냥 간단하게 div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 앵커 태그가 있으니까 앵커 태그를 블록 요소로 구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div 안에 앵커 태그가 있고, 자, 링크는 해시 비어있는 링크가 있네요. 그리고 id는 nav btn. 자, 대소문자 잘 보셔야 됩니다. 스팬 태그 이용해서 텍스트 영역은 전체 메뉴 열기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iClass FA 쉐브론 다운 뭐예요 이거? 수장갈매기라고 해서 V 표시 있죠? V 표시 요 아이콘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글자와 아이콘을 지금 한꺼번에 두었고 이것을 앵커로 묶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나는 버튼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영역을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소 특이한 방식의 내비게이션 구조예요. 지금 보면 보통 div ul 그 다음 list a, 자, 이렇게 제일 많이 만드는데, 또 다른 제작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 태그를 이용해서, 정의 목록을 이용해서 dl, dt, dd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iv gmb에 클래스 클리어를 두었다. 자, 클래스 클리어 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dl 태그들을 가로로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영역, 자, dl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까지, 자, 이렇게 썼습니다. 닫기 버튼은 앵커 태그에 일단 해시 empty 링크 걸어줬고요. close라는 아이디와 함께 iClass FA close FA EX, 자, 뭐야? X 버튼이죠, 말 그대로. 자, X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메뉴 구성을 보게 되면은 1차 메뉴를 그냥 메뉴 1 이렇게 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2차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dd라는 태그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 부분하고 그 하위의 메뉴들. 그래서 뭐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형태를 보게 되면은 dl과 dt와 dd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면은 dl 안에 첫 번째 dt가 있고요. 이게 주 메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링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핑을 했다. 그리고 실제 클릭이 가능한 부분은 dd 영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사이트맵 전체로 봤을 때 얘네들이 클릭 영역이고, 자, 얘는 그냥 그룹의 이름이다 라고 보면은 조금 편합니다. 자, 그러면 CSS에서 Common CSS를 보도록 할게요. 자, Common CSS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 패딩 제로, 그래서 여백을 없애줬고, 앵커 태그는 기본적으로 컬러를 어두운 회색 계열,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서 밑줄 쫙 빼버렸어요.
리스트는 리스트 스타일 넌에서 앞에 점 붙는 거 이런 거 다 해제했고, 이미지 아웃라인 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지의 아웃라인 넌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미지에 구형 브라우저는 이미지에 포인터가 가거나 또는 선택이 되었을 때요,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구형 익스플로러에서 그거를 없애버리고자 일부러 아웃라인 제로를 쓴 건데,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요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HTML에 보면 폰트 사이즈가, 자, 여기서는 14픽셀 크기를 지정을 해줬고요, 라인 하이트 1.5를 주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웹킷, 폰트 스무싱, 안티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자, 이 코드는요, 이 코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글자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즉, 이거는 아이폰을 위한 CSS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웹킷, 폰트 스무싱. 그래서 글자 깨지는 걸 방지하고 고화질의 디스플레이에서 글자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해주는 코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디의 모든 선택자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리고 클리어 픽스를 여기 마찬가지로 쓱 써줬습니다. 플로팅 해제하는 거죠. 자, 랩의 영역은 릴레이티브에 너비는 980픽셀 정도로 잡았고, 자, 마진 제로 오토를 주어서 가운데 배치를 했어요. 랩 영역 통으로. 컨테이너는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밝은 회색,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어두운 회색, 패딩에 300픽셀을 두어서 그냥 안쪽에 여백을 그냥 둔 것뿐. 얘는 큰 의미 없어요. 랩 영역도 그냥 가운데 배치했다. 이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텍스트 nav, txt nav.css를 보게 되면 id gmb에 대해서 너비를 100%, 자, 이거 너비 100% 잡았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쫓아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얘의 부모를 쫓아가겠죠. 그죠? html에서 id gmb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보시면 랩 영역이죠. 따라서 100%를 뒀다는 얘기는 얘 너비는 얼마? 980픽셀이 되겠지. 항상 퍼센트가 나오면 누구 쳐다봐라? 부모 영역을 쳐다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패딩에 10픽셀을 주어서 상하 좌우 10픽셀 여백을 만들어 줬고요. 보더 테두리는 1픽셀의 솔리드 CCC. 자, 테두리 선,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주어서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하자? 숨기자. 포지션을 뭘로 잡았나? 앱솔루트로 잡았네요. 앱솔루트로 잡았네요. 절대 위치 잡았습니다. 절대 위치 잡았으니까 얘 부모 원래 영역도 잡아줘야 돼, 따로. 원래. 자, 탑에 25픽셀 아래쪽으로 내리고 레프트 제로에서 왼쪽 끝에 딱 맞췄어요. Z 인덱스 1000을 주었습니다. 앞쪽으로 당기겠다라는 뜻이지. GMB 안에 있는 DL은 너비가 25%. 자, DL은 얘네들이었습니다. 메뉴 1, 2, 3, 4. 총 4개지. 균등 분할한 거야. 그러니까 100%를 얼마로? 4로 나누면 25가 나오죠. 자, 25%로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롯 레프트 하니까 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가로 배치가 됐겠죠. 패딩에 상하는 없고 좌우만 20픽셀을 주어서, 자,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20픽셀씩 내부 여백을 주었다. 이게 DL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1차 메뉴를 볼게요. DL 안에 있는 DT는 폰트 웨이트 볼드, 자, 굵게 표시를 하고 마진 바텀 10픽셀을 주어서 아래쪽에 10픽셀의 여백을 처리를 했어요. 글자 진하게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공간이 남아. 이 공간이 이제 마진 바텀이 적용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GMB 안에 있는 DL의 DD의 앵커, 자, 얘하고 그 다음에 DD를 볼게요, 한꺼번에. 자, 2차 메뉴 영역은 보더 바텀 아래쪽에 지금 테두리를 주었는데 1픽셀의 솔리드 CCC.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선들 밑에, 자, 각각의 선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앵커 태그는 블럭 요소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 DD 요소에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너비를 DD 요소에 맞추겠다. 그리고 패딩 값 상하 8픽셀, 좌우는 제로예요. 어차피 너비는 DD 영역에 꽉 맞춰질 거고, 상하 여백 같은 경우에는 누구 쫓아가? 앵커 태그 그냥 너비 쫓아가게, 높이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위아래 8픽셀의 여백을 준 거예요. 여기 늘어나겠지. 그죠? 자, 이제 클로저. ID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어디에다가 앱솔루트만 안 늘어났어요. 그리고 탑 5픽셀, 라이트 5픽셀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맨 우측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맨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00%로 볼까요? 오른쪽 끝에 탑 제로에 라이트 제로에서 5픽셀 5픽셀 간격 떨어뜨리고 여기다 X 만든 거죠. 이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뉴 효과를 보게 되면 GMB의 DL, DD, 앵커 태그의 호버. 자, 이건 알고 있어. 앵커 태그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 뭐라고 되어 있어? GMB, DL, DD, 앵커 태그의 포커스. 자, 이 포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어서 선택을 하면 포커스예요. 어떤 영역에. 근데 그거 말고 탭키를 이용해서도 이동할 수가 있죠. 탭키를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해당 위치에 가게 되면 박스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이 상태가 포커스 상태야.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 그리고 앵커 태그가 액티브. 자, 이건 뭐예요? 활성화된 상태. 사실상 없어도 돼요. 이거는 얘는 없어도 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주자. 호버하고 포커스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그래야지 이제 탭키를 이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배경 색상은 빨간 계열로 하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겠다. GMB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고요. 바뀌었죠? 디스플레이 넌 해서 어떻게 했어? 날려버렸어요. 안 보이게 숨겼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은 자 나브 BTN 요거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잡았고 높이는 25픽셀, 라인 하이트 25픽셀을 잡아서 높이를 딱 맞춰줬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빨강이고요. 컬러 흰색. 그 다음에 진하게 폰트 웨이트 볼드의 너비는 130픽셀 정도 해서 그냥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적당히 들어갈 크기 잡아준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어서 가운데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과 함께 이렇게 버튼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놨어. 자, 이제 스크립트로 갑니다. tnav.js의 제작 개요는 뭐냐면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열고 닫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뭐도 가능하겠다.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을 때 자 여기 탭키 눌렀을 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죠? 이러한 탭키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자 열었습니다. 탭키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자 이때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탭키 이동이 됐고 여기 호버도 되잖아요. 이렇게 탭키로 이동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되게끔 해주는 CSS가 바로 포커스예요. 만약에 포커스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탭키로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색깔 표현은 안 됩니다. 물론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는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선택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본 형태하고 제가 고급 형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기본 형태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얘가 보여졌다가 없어지기만 하면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단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쭉 여기까지 싹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 형태를 주석 해제를 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nav btn 얘죠. 클릭을 하면 함수 실행하라. 뭐 하면 돼요? GMB에 대해서 톡을 하게 되면 show hide로 바뀌어요. 얘는 지금 얘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를 열고 닫을 때 디스플레이가 넌이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띵 누르면 짠 하고 나와. 짠 그냥 짠 하고 나오고 다시 누르면 짠 하고 들어가면 돼.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톡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근데 얘를 조금 더 동적으로 밑으로 스르륵 열리게 하고 다시 눌렀을 때 스르륵 닫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토글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슬라이드 토글을 이용을 하게 되면 0.6초에 걸쳐서 스르륵 열릴 것이고 스르륵 닫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 두 가지를 쉽게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jQuery 이용하면 너무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페이드도 가능해요. 페이드 톡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런 형태는 여기 버튼 모양이 이렇게 글자가 없는 상태에 어떤 형태, 우리가 보통 버거 메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있죠? 얘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냥 이걸로도 충분해요.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변화가 없을 거고 글자가 바뀔 일도 없을 거고 그냥 토글이나 슬라이드 토글이나 페이드 토글 이용해서 나타내거나 숨겨주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열었잖아. 그러면 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닫기 메뉴가 있는데, 닫기 버튼이 있는데 클로즈를 클릭하면 뭐 하면 돼요? 똑같이 GMB에 대해서 하이드는 숨기는 거고 바로 그냥 딱 하고 없어지는 거고, 지금 최종적으로 슬라이드 토글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형들 얘를 누를 수 있는 가정은 언제야? 얘가 열렸을 때만 가능하겠죠. 즉 슬라이드 다운 상태에서만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얘를 누르면 뭐 하면 돼? 슬라이드 업을 이용해서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쉽게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현 방식은 이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무엇을 텍스트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뭐도 바꾸고 싶어? 여기 있는 아이콘도 바꾸고 싶어. 텍스트와 아이콘.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체인징 기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자, 텍스트 체인저를 이용하는 거죠.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펑션 txt close라는 함수는 nav btn 안에 있는 스팬 태그에 글자를 뭘로? 전체 메뉴 닫기로 쓰겠다. 글자 바꿔치기 하는 게 이거죠. 원래는 열기였는데, 그죠? 그리고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콘도 바뀌어야 되니까 nav btn 안에 있는 i를 찾아서, 자, 얘는 아이콘은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remove class fa chevron down을 없애고, 자, 얘를 없애고 대신에 add class fa chevron up, 자, 무엇으로? 자, 요걸로 바꿔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텍스트 오픈은 거꾸로 갑니다. nav btn 안에 있는 스팬 태그의 글자를 전체 메뉴 열기로 또 마찬가지로 지정을 하고, nav btn 안에 있는 i 태그는 fa chevron up 반대로 가고 있죠. chevron up이라고 하는 요놈 역부위 요거를 없애고 다시 chevron down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txt open을 실행되면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부분만.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뭘로? 클릭 이벤트로 만들어주면 돼요. 클릭을 했을 때 하나는 계속 바뀌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열려있고 닫혀있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플래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플래그는 false 해서 지금 뭐야?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변수를 하나 논리값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true, false로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죠. 기본값으로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난 false로 정해놓은 거야. 그랬다가 nav btn에 onClick,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을 시키는데 GMB를 stop slide toggle 그 다음 600.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추가됐어요? 스탑이 붙었습니다. 자, 스탑이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라 그랬죠? 중간에 멈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슬라이드 토글을 해주는데, 만약에 플래그, 자, 이 안에서 if문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돼. 그쵸?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플래그는 기본값으로 false예요. 그러면 전체 결과가 여기서 false가 되겠지?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 else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txt close 함수를 실행해라. 그 실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실행이 되니까 어디 갔니? 얘가 실행되니까 얘는 토글이 되면서 글자들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열리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열려요? 슬라이드 토글에 의해서 메뉴가 열리고,
글자가 바뀌는 거는 얘에 의해서 글자가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바뀌었어. 지금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자? 플래그는 false, true로 바꿔가지고 나 열렸어 해주는 거고, 다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플래그는 true 상태가 되니까 1이 내려오죠. true가 됐으니까, 자, txt open을 실행을 해서 얘를 짠 눌렀을 때 글자가 마찬가지로 열기와 함께 아이콘이 바뀌어요. 바꿔놨으니까 닫혔잖아. 그러니까 플래그 변수는 다시 false, 지금은 닫힌 상태야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누를 때마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하는 거지. 변경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체인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체인저라고 하는데, 글자를 바꿔치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체인저 기법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미지도 바꿔치기 할 수 있겠지. 이 자리에다가. 자, 이제 X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을 때 close를 on click blur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클릭 이벤트와 그 다음에 blur 이벤트는 뭐야? 탭키로 내가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떠나면, 이런 뜻이에요. 초점이 벗어나면, 초점을 벗어나면 함수 실행하는데 GMB를 슬라이드 업, 똑같죠? 슬라이드 업, 그리고 바꿔줘야 되는 거 txt open 실행하고 플래그 false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어디에 있던, 바로 여기에 있던 요 문장, 요 함수와 요 변수 변경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쉽게 클릭을 해서 열고 클릭을 해서 닫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자, X 버튼까지 왔어요. 지금 테두리 보이지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포커스 상태입니다. 탭키를 한 번 더 누르면 포커스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면 얘가 자동으로 스르륵 닫히는 거예요. 클릭해도 되고, 또는 탭키 이용해 가지고 지나가도 되고. 따라서 가장 기본이요. 너비를 내가 컨텐츠를 이만큼 잡았다면, 자, 이만큼을 꽉 채우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버튼 하나를 가지고 전체 메뉴를 열게끔 해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하는 거는 텍스트 방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차라리 뭘로? 그냥 버거 메뉴 같은 걸로 대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메뉴 같은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메뉴 구현하는 거.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어떤 특정 페이지로 가려면 얘네들한테 링크만 걸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다? UL리스트 앵커뿐만 아니라 DLDT, DD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비율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 방식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정석은 원래 UL리스트 앵커 방식을 쓰는 게 정석입니다.